안녕하세요. 생활경제 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알아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을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만일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에 관해서 내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Who moved my cheese? 내 치즈를 누가 옮겨갔어? 라는 책입니다. 2003년에 출판됐다고 하고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썼습니다. 현대인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인이 마주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금융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커녕 나는 손해만 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그렇다면 투자의 원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중국 펀드에 가입해서 10년 동안 유지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40%라면 장기 투자를 해도 아무 소용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흔히 장기 투자라고 하면요, 특정한 투자 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이후에 성과가 저조할 때마다 장기 투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수탁 잔고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투자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단순히 장기 보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자산의 장기 보유를 포함하지만 그 시장에, 투자에 관한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투자성의 자산과 현금성 자산을요, 왔다 갔다 하되 투자의 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분산 투자에 관해서도요, 동일한 실무상 오류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투자 위험이, 투자 리스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위험을 낮추려고 분산 투자했는데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한 자산 간에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됩니다. 상관관계.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산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은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좋은데요, 햇빛이 쨍쨍한 날은 우산을 하나도 못 파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산 장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산 이외에 다른 물건도 팔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선택 가능한 물건은요, 집신과 남학신입니다. 그러면 우산 장수에게 어떤 물건을 같이 팔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관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죠. 집신, 남학신, 어떤 걸까요? 남학신이요? 아니죠. 집신이죠. 왜 그럴까요? 집신을 우산과 같이 팔아야 비가 오는 날에는 뭘 팔아요? 우산을 팔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집신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산 장수의 고민이었잖아요. 우산과 남학신을 같이 팔면 리스크가 어떻게 되죠?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쪽박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우산과 집신을 결합하면 어떻게 해요?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죠? 분산을 해서 투자하는 자산 간의 투자 대상, 그리고 투자 지역 등이 유사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에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펀드를 가입했는데 시장 상황이 똑같아지니까 모든 펀드가 수익이 좋아지거나 모든 펀드가 수익이 나빠진다면 분산 투자 효과는 없는 겁니다. 투자에 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축소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는요,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짝퉁 투자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나한테 일으킨 혼동 때문에 내가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을까요?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내가 실패한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모든 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투자자의 투자 심리에 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투자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요, 매우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과거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성의 오류라는 것이 있고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는 소유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뭔가 시장 상황이 변해서 내가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손실을 회피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후회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과정을 딱 조정을 해줄 시스템이나 아니면 조력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투자 전략인지, 그리고 금융 소비자 스스로 내가 투자하는 것에 수반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 어떻게 리스크 해지를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모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하니까 좋을까에 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책 이야기 했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갔을까? 누가 훔쳐갔죠? 원인이 금융회사에서 일으킨 혼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원인이 된 중요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였죠? 금융회사가 이미 준 투자 전략이 아니라 나만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자 였습니다.